포레스트 검프를 봤을 때 저는 원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다리 척추가 휘어지는 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발을 그 교정기를 끼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서 막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돌 던지면서 막 뛰라고 그 친구 말에 그냥 맞들다 뛰면서 이제 계속 뛰기만 했잖아요, 평생을. 네. 거의 뛰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뛰는 와중에 미식 축구도 하고 막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막 사람들도 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저를 빗대어서 두려움이 있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붙잡고 사는 거가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오,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전쟁터에서 중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예, 친구 바버라는 사람도 만나고. 예, 근데 바버는 막 열심히 자기의 꿈을 얘기를 했으나 그 꿈을 대신 이뤄주는 게 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아, 근데 또 중이라는 사람의 원래 거기 전쟁터에서 이제 패했으니까 죽는 게 전사의 몫이었고 예, 원망을 했잖아요. 살려줬는데. 예, 그래서 전 그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죽음인데 그 모습이 예전에 저 모습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려고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원망하거나 제가 원하는 거 아닐 때 원망하는 모습도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대표님 만나서 이제 좀 떠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제가 반대로 이 주인공처럼 누군가를 돕는 거를 하다 보면 이런 원망도 들을 건데, 그런 주인공의 자세가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냥 다 들어요. 예, 듣고 결국에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 예, 그냥 이런 모습들을 봐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어떻게 내 인생은 원싱으로 뭔가를 잡아야 되는 게 그 원싱에서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랑 콜드콜이잖아요, 현재. 네, 근데 이 안에서 저는 사람들의 경제를 대표님이 저를 해주시는 것처럼 경제를 이끌어주고,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자유가 뭔지를 지금도 저는 배워가고 있는데, 예, 이제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 안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 그 하나만 하는 거, 이게 제일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제가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두려움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더 막 매맞고 막 그 와중에 싸움이 아니라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거든요. 자기 길을 가는 거.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야 되는지 제 스스로가 꽂혀야 되는 거다라는 거. 지금은 콜드콜과 유튜브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하지만 중간에 새로운 것들이 오고 막 이러면 제가 대표님이 잡아주시잖아요. 예, 이게 저에게 부족한 거였구나. 음, 그래서 흔들리는 이유가 이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생각한 건 원싱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제가 가야 될 갈 길을 가는데 결국엔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느낀 점이었고요. 그냥 아직까지 뾰족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니라는 여자가 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 제니의 삶은 왜 둘이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자꾸 여기 자기 남자친구, 이 주인공을 떠나서 왜 힘든 길을 갖고 죽으려고 하고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건지 무슨 차이인지가 제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제니가 무슨 차이냐,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그게, 여기에서도 제니랑 그 주인공의 통해서도 뭔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니는 왜, 그냥 저는 영화로 보니까 왜 이렇게 제일 바보 같지? 예, 왜 저렇게 지금 자기를 좋아하는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왜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왜 예, 술 먹고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제가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첫 번째는 대표님이 보시면서 느낀 부분이 완전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게 엄청 기대되는 질문이고요. 음. 두 번째는 이 제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좀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대표님 시각으로의 이제 그 또 영화의 내용과 제니 표현을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핵심 포인트는 그 포레스트 검프가 원싱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싱을 쫓으려면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다행히 이 사람이 바보잖아요. 자폐잖아요, 네, 사실은. 네, 예. 근데 자폐인데 모든 걸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그 자폐 해석에 대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 네, 우리가 네, 네, 흔히 세상에서 보는 이 사람이 1%, 2%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네, 그죠? 네, 예. 근데 네, 제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제니 똑똑한 예. 사람.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상에서 보면은 제니하고 더 어울리거나 네, 뭐 일반 사람이라고 하면 제니처럼 뭐 연애도 하고 네, 제니처럼 술도 마시고 제니처럼 뭔가 어쨌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진 제니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예. 음, 근데 포레스트 검프 여기 주인공은 그런 제니만큼 자유가 없어요. 음, 예. 그러니까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네, 바보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지고 네,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PCM에 그동안 다뤘던 내용이 뭐예요? 한정된 자원을 맥스하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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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제니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원이 너무 많죠. 그 이렇게 포레스트 검프 여기 주인공하고 네, 비교하자면. 네, 맞죠? 네, 그러면 어, 아까 그 중위 그 사람도 사실 똑똑한 사람이고, 그쵸, 예. 네, 바보는 약간 포레스트 검프처럼 이 사람도 사실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예. 네, 근데 똑똑한 사람하고 모자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보면 모자란 사람은 원싱을 더 쉽게 붙잡아요. 아, 그리고 진실을 얘기해요. 자기가 진짜 그걸 봤기 때문에. 근데 모자란 사람은 그 진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어요. 모자란 사람이 믿질 않는다고요? 아니,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예, 모자란 사람이 그걸 말을 했는데 똑똑한 사람은 그 모자라다는 이유로 아, 그냥 겉돌게 듣는다고요. 경청을 안 한다는 거지. 아, 예. 네, 네, 네. 저는 이걸 삶으로 경험했어요, 저는. 아, 어떻게 삶으로 혹시, 왜냐면 저는 절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면요. 내가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 예, 근데 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한국어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그걸 잘 응용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 우리는 잠깐 다른 말 해볼게요. 네,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네, 가정. 네, 그러면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머리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죠? 예. 네, 그럼 그게 칩이라고 가정하면 그 시스템 칩 안에 정보를 주입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정보를 주입하면 그걸 데이터라고 해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음, 덜 똑똑한 바보 같은 사람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죠? 네, 예.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데이터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가져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인 거를 보면 약간 저거는 뭐라고 하지? 좀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네, 데이터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아, 네, 네, 예. 맞아요. 편집도 잘하고 네, 말도 잘하고 네, 센스 있게 옷도 입고 뭐 말빨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적인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디지털 마케팅에는. 네. 그럼 데이터를 많이 주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네, 그게 왠지 거기에는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네, 네, 불꽃이 되게 예뻐요. 그 데이터 속에서.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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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 소가 넘어가는 사람 있고
속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자기도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속지 않는 사람들은 네. 속지 않는 사람들 특징은 시스템을 해킹해. 아,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가 저렇게 많이 축적하려고 저렇게 온갖 개고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얘네는 그걸 비웃어요. 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네, 인생에서는 네,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네. 제대로 된 정보가 하나의 덩어리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아, 네네네. 수많은 부동산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그런 뭐 그 뭐라고 하냐 그거 부동산 그거 되게 싸게 사서 파는 거 뭐라고 하죠? 경매라고 하나? 네. 예. 엄청 경매 막 그거 막 떠가지고 사람들이 막 경매를 배워가지고 사람들 싸게 샀다 막 빌라를 막 싸게 샀다 막 빌라 몇십 채 몇백 채 막 가지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열풍이 됐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보더라도 그게 축적되는 데이터란 빌라를 10채, 20채 가지는 게 데이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시스템을 해킹한 사람은 빌라 100채, 200채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음, 그냥 거래 하나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 체인지 될 수 있는 그 거래 한 건이면 빌라 말이 100채, 20채, 50채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게 멋있지. 네. 거기에 대한 삶은 되게 후져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음,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투자하는 거 되게 크거든요. 네. 전 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제일 좋냐? 부동산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제일 좋아요. 네, 네, 근데 네. 부동산 라이프 스타일 부자 제일 좋은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 네. 사람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빌라가 몇십 채, 몇백 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런 쓰레기 상품을 구매하지도 않아요. 이게 네. 차이예요. 그래서 일반 개미들은 뭘 보냐면 그냥 뭔가 많아 보이는 데이터를 고집하고 저걸 배워야 되고 저걸 구매해야 돼. 나 또 저걸 배워. 그러니까 지방만 차고 아, 뚱뚱해만 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포레스트 검프를 얘기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네, 포레스트 검프의 그 주인공 바보잖아요. 네, 그 바보가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인문학적으로 풀면 네. 쓰레기 데이터가 아니라 중요한 데이터를 붙잡고 적용해가요, 삶을. 아, 근데 그러게요. 제니는 수만 가지 쓸데없는 잡다한 데이터, 잡다한 인종들하고 잡다한 시스템하고 다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아, 그 네. 잡다한 미신들, 잡다한 그 인종의 그 쓰레기, 공산주의 뭐 그 뭐야, 체제에 있는 그 뭐야 그거. 그 결국에는 제니가 좌파거든요, 사실은. 음, 그 제니의 삶을 보면 좌파의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포레스트 재밌다. 검프는 약간 보수 우파를 좀 더 네, 이렇게 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사실 여기에 말이 많았거든요. 네. 이거는 우파 영화다. 이거 보수를 칭찬하는 영화다. 찬송하는 영화다.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을 보면 그런 거예요. 좌파를 까는 영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영화. 예. 그렇죠. 어,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하는 이 내용하고 지금 이 폴스 검프의 내용이 통합이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래서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음, 헛똑똑이는 어떠냐면 인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아, 위선적인 말을 던져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헛똑똑이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요, 정말 똑똑해요.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가운데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내뱉는 말 중에 네, 덩치덩치 중요한 그 바보처럼 그 딱 붙잡고 가는 어떤 그 바보 지혜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가만히 보면 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헛똑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 네. 흑똑똑이들이에요. 아, 얘네들 나중에 커서 뭐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박사 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예. 근데 뭐 아무리 서울대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삶을 가볍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아, 사람들은. 참, 근데 네, 포레스트 검프 이 주인공은 삶을 가볍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 목적은 진지한데 삶을 가볍게 사는 사람의 정확한 사례가 이 사례예요. 아, 데이터 나머지 쓸모없는 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옆에서 중위도 야, 그 바보가 얘기한 너 나중에 거기 뭐 무슨 뭐 새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 그걸 믿어. 네가 그렇게 되면야 내가 뭐 이거 되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한 게 근데 그 사람 그 전진짜 그거 됐잖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네, 그리고 네. 매번 그 사람을 사실은 원망하고 속이고 그 사람한테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포레스트 네, 검프는 그 정보를 바보처럼 이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네, 네, 안 들어요. 바보처럼 적용시켰던 게 포레스트 검프 그 자체 그 주인공한테는 굉장히 그건 혜택이 됐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 부여를 많이 한 거예요, 미국에다가. 음, 근데 그렇네요. 데이터가 다양한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 똑똑하잖아요. 이 네, 주인공만큼 이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웬만한 사람한테 거절하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분노를 느끼잖아요. 네, 네. 포레스트 검프 그 주인공은 분노를 느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그걸 다른 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걸 아,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게 영업이에요. 영업의 마스터가 되려면 포레스트 검프처럼 될 거예요. 나중에. 해석을 아, 그런 식으로 해요. 어, 예. 제니처럼 하지 않아요. 제니는 업사이드 다운이 되게 심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네, 세상이 되게 힘든 것도 제니가 알고 있고, 네, 세상이 공허한 것도 제니가 알고 있고, 네, 다 경험해요. 네, 예, 포레스트 검프도 그걸 다 경험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바보처럼 하는데 자기의 적용력은 오직 그 원식, 한정된 자원 안에서 똑똑하지 않다 보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어. 네,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그 사람 뭘 해내면 적용력이 엄청 센 거예요. 아, 누구는 킥을 5천 가지를 하는데 남자도 5천 번 만나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오직 인생에 제니밖에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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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원싱이에요. 포레스트 검프가 오직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계속 적용해서 되는 것만 했어요. 힘들면 뛰어야 된다. 힘들면 뛰어야 되고 위험한 위기면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 뛰어야 된다. 이게 우리 삶의 철학도 맞지 않아요? 우리가 어,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거나 콜드콜 해야 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뛰어야 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 철학에도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똑똑이의 데이터는 쓸모없는 네,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요. 근데 네, 포레스트 네. 검프의 여기에 주인공의 데이터에는 쓸모 있는 것 덩어리가 한두 개 정도 차 있는데 나머지는 차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네, 네. 맞네요. 원시. 그래서 데이터를 바보죠. 봐야 돼요. 데이터. 어, 데이터. 인생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음, 한 사람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냥, 네, 이게 엄청 공감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데이터가 어때요? 많잖아요. 네. 그런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어,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고. 별의별 개고생 다 하고 별의별 알바를 다 하고 별의별 경험이 다 있어가지고 인생이 안 변해요. 음, 중요한 경험 한 가지, 두 가지를 자주 반복해야 인생이 변해요.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모든 인생을 변하고 중요한 부동산을 거래 한 건이 내 인생 모든 걸 변화시키고 어, 그런 거예요, 인생. 이걸 봐내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사람들이. 와, 이,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네, 성공을 못 해요. 음,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을 못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성공 안에는 많은 것들이 썩어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런 조언을 또 줘요. 자기도 네. 허탈하고 자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언 주는 거, 예. 또 쓸데없는 데이터를 많이 줘요. 음, 네, 네. 맞네요. 저는 똑똑하지 않아요. 저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뭘 다 거부해요. 인터넷 거부하고 자동화 거부하고, 예. 음, 뭐 거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네, 네, 내가 네. 못하기 때문에. 아, 썸네일 예쁘게 뽑는 거 거부해요. 아, 예? 심지어 어, 제목도 길게 뽑는 거 이제는 막 제목까지도 그냥 단어 네, 하나를 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내 거를 복제하기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내 거를 못 복제하냐? 네. 다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내 걸 못 복제를 못 해요. 다 나보다 똑똑해요. 아,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 사람은요, 엄청 똑똑해요. 다 네. 제니 같아. 기계 같다고요? 제니 같다고요. 재미가, 포레스트 검프의 제니 같다고, 네, 제니. 그 주인공 딱 두 명, 제니하고 포레스트 검프 그 주인공 두 명 딱 생각, 한국에 어느 쪽을 더 닮은 것 같아요? 제니요. 그럼요. 맞아요. 포레스트 검프의 그 주인공 누가 더 닮은 것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는 대표님이? 아니면 그래서 나라를? 그래서 그 바보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 그건 거예요. 네. 저는 진짜 23살 때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는 그 말을 진짜 믿었어요. 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기질이 생겼는데 네. 예전부터 오지랖이 넓은 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가만히 저도 뒤 돌아보면 네. 전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짓을 안 할 거예요. 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고 학교 때 공부도 잘하는 머리였다면 네. 나는 이미 다 계산을 때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계산을 안 때렸기 때문에 우연의 발견이 나왔고 우연의 발견에 대한 그 덩어리 좋은 데이터가 내 손아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거쳐가지고 기반 베이스로 살다 보니까 다른 네. 사람들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삶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네. 근데 공감에서 머물러요. 아, 감이 없는 거네요. 공감에서 머물러요. 음, 왜 아, 사람이 변하려면 공감에서 머물면 안 되거든요. 네. 현실로 상상을 이끌어와서 통합시켜야 돼요. 근데 상상을 해서 현실로 이끌어야 된다. 현실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어 검혜원 작가님의 어떤 사례를 얘기했어요. 네. 예, 그 사람이 거의 죽기 전에 그 직전에 갔을 때, 네. 그 의사가 당장 죽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네. 그 사람이 병원에서 고전을 읽기 시작했을 때, 네. 그 심정에 대한 그 스토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은 뭐 하냐면 공감을 해요. 머리가 어,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상상하고 공감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감에서 어, 머물면 안 돼요. 네. 현실로 끌어와야 돼요. 고명환 작가님의 그 상태를 내 현실 속으로 끌어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통합시켜 가지고 해내야 돼요.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면 좀 이걸 구체적으로 현실로 끌어온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예를 네. 들면 내가 고명환 작가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현실로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상상력을 뛰어나야 돼요. 음, 내가 아직 그 교통사고는 안 당했지만 네. 내가 고명환 작가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당사자고 하는데 다행히 내가 어때요?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내가 현실을 끌어왔을 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고명환 작가라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나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의 진지하게 깊은 고민이 들어가지고 현실로 끌어와가지고 그걸 그 스토리를 하나를 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끌어오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 근데 책에서 읽었던 어떤 아이스강이 얘기해줬던 어떤 스토리로 들으면 스토리만 네. 듣는 거예요. 나랑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못 변하는 이유를 알겠죠. 네. 그냥 스토리로만 받아들이니까. 예. 이론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현실로 공감하는, 들어와서 상상을 해서 통합시켜가지고 내가 그럼 이 순간에 내가 고면 작가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위기를 이미 겪었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럼 내가 다음 날에 뭐 예를 들면 직장 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번 해킹,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어, 출근할 수는 있어. 근데 네. 출근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연속극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알스강이 음, 처음에 얘기해주면 그 생각에 대한 얘기에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그리고 출근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생각의 그 충격을 내가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와, 이거는 훈련이 또, 이것은 또 훈련한 걸까요? 그게 지금, 집중이에요, 피디님. 이게 집중. 내가 트럼프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아무리 큰 위기라도 트럼프만큼 위기가 있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항상 병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네. 코딱지만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음, 사는 그 모습이 나 병신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음, 이해돼요? 맞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는데 많이 찔렸어요. 그런 와. 거예요. 네, 혹시 더 이어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다가 궁금한 거가 우연의 발견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우연의 발견은 사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 속에서 발견을 많이 하는데 발견을 하는 사람과 그걸 실제 써먹는 사람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대표님이 그 예를 들어 콜드콜을 그 브랜드 카돈의 콜드콜을 대표님만 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지금 이거를 현실화로 만들어서 지금 수많은 제자들의 성공을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외에 저도 그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스쳐 지나갔을 때. 그냥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공감하고 그냥 남의 이야기로 했었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지금 말하면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집중 문제인 건가요? 네. 혹시 이게 지금 우연의 발견을 현실화로 만들어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혹시 제 질문이 혹시 이해가 네. 될까요? 집중의 문제죠. 이게 그냥 제가 결국엔 항상 집중 얘기하는 문제인 게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하는데 네, 원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속성은 집중을 떠난 게 죄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다 집중. 다 집중이에요. 어, 하나님도 만약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존재한다면 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피디님한테 원하는 게 있듯이. 네, 그쵸, 네. 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원하는 게 있듯이. 내가 그쵸, 이 사회에 원하는 게 있듯이. 다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원하는 게 과연 뭘까? 가만히 깊이 음, 생각해 보면 네, 내가 더 예뻐지는 거? 내가 아니죠.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이민 비자가 나와가지고 성공하는 거? 내가 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억만장자 되고 막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걸까? 하나님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복음이에요, 네, 복음. 네,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네, 함께 하는 거를 하나님은 원한단 말이죠. 네, 그걸 우리 한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를 보면요. 거기에는 수많은 집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집중과 음, 훈련이.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집중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을 하는 목적도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음, 집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네. 예. 아, 훈련을 안 하면 어때요?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음, 우리 삶에 주어진 거는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도구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네. 예. 그 전도사가 만약에 그 도구 역할이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쓸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 교회를 통해 쓰신다. 이 나라를 통해 쓰신다. 네? 네. 저 사람을 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 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도구 역할을 사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위에 주인이 있는 사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근데 고전을 보면요. 네. 주인이 없이 행세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때? 잘, 잘 안 됐어요. 네. 예. 바벨탑을 쌓지 않겠나.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바벨탑 쌓아도 저기 롯데월드만큼 저렇게 예? 시그널만큼 저렇게 높게 쌓았을까 그 사람들이? 아, 못 살았어요. 예. 그런 네. 거예요. 그럼 병신 치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다는 거를 고전에서도 많이 보여준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속성이 변할까? 나 속성이 안 변한다고 생각해. 음, 성이 안 변한다. 그럼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네. 왜 돈을 못 벌지? 네. 내가 왜 삶이 이렇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린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되길 위해서 노력하는 또 세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탄, 음, 예, 뭐 악마, 귀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귀. 네. 근데 가만히 우리 세상을 보면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아요? 아, 분산되어 엄청, 있고 분열되어 있고. 네. 예. 집중을 하려는 목적이 없고 훈련하는 목적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뇌돼가지고 이 상태가 어때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아, 그게 죽은 시체예요. 아, 근데 내가 뭘 놓치고 있을까에 대한 계속 거기에 대한 질문과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 집중하는 사람들. 아, 그래서 음,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네. 사람들은 일차원적으로 영화를 보고 어떤 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 속성의 그 시스템을 본단 말이에요. 음, 제가 음, 아까 얘기했듯이. 네네네. 네. 와, 이게 엄청 중요하네요, 정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특징은 공감만 해요. 아, 겉도는 공감만 해요. 네. 맨날 공감하고 감동하다가 감정에 휘둘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아, 말았으면 좋겠어.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해요. 근데 그 충분한 데이터 속에 뭐가 있냐? 다 쓰레기들이에요. 음, 중요하지 않은 거. 그렇죠. 음, 네. 공감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공감해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아, 그래서 믿음도 눈먼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굳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공감하니까. 근데 믿음이 네. 있는 사람들은 공감력에서 어느 레벨로 올라갔냐면 그 공감했던 거를 현실로 끌어와 가지고 상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일을 해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달콤한 소리 같고 그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 많은 성공자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일을 해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내 현실 속으로 들여와서 그 조언을 내가 딱 붙잡는다고 했을 때
네, 사랑하는 일 첫 번째 일단 없어졌어요, 많이. 그럼 사랑하는 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럼 네, 사랑하는 일을 갑자기 찾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은 쇼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음, 그러면 쇼핑하는 거를 소비하는 걸 내가 되게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여기에 열정이 있는 줄 알고. 어, 그러면 사람은 어때? 사랑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쇼핑만 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사랑하는 일을 찾아러 예전부터 내가 막 커피를 막 타는 그런 남자. 막 커피 막 그 커피 가게, 택배 가게 네, 주인이 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럼 네, 자영업 차리면 될까?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랑, 일을 하라고 하는 그거를 공감해서 어때요? 원래는 공감만 하면 그냥 공감하면 대부분 사람한테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분석하고 생각하지도 않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쓸데없는 조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네, 깊이 공감해서 했던 부분들, 저 같은 코치들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저거를 아마추어한테 저런 얘기를 하면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현실로 상상을 끌어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하는 일을 해라고 하는 찬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유튜브라든가 어떤 이런 강의라든가 있으면 내가 보고 필터링해서 내 주변에 내 제자들한테 그런 걸 공유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 공유하지 말아야 될 것과 공유해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하고 다 공유해.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공감력에서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사고한단 말이에요. 왜? 내 직업 정신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 이 사람의 맞춤형에서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음,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실로 항상 끌어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상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맞춤법으로 코칭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고 박수 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끝나요. 못 맞아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왜 계속 보이는 거, 나를 계속 자극 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가 네, 아까 얘기한 바보가 좀 돼야 믿음이 생겨요. 맞아요. 네. 바보가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고명환 작가처럼 내가 예를 들면 교통사고 안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교통사고 안 당했는데 내가 고명환 작가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명환 작가처럼 가정하고 내가 선택을 하면 네, 갑자기 막 직장을 때려친다거나, 네, 어? 갑자기 고명환 작가도 아닌데 막 갑자기 내가 당장 내일 나 이렇게 안 살겠다고 하고 갑자기 뭔가 막 선포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주변 네, 사람들이 어때?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음,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스토리를 듣고 현실로 땡겨와가지고 그 상상을 했던 그 현실로 땡겨와가지고 네,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명환 작가님의 어떤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때요? 그거를 가지고 현실로 적용해 보니까 부작용이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이 많은 거를 내가 정보로 또 받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고명환 작가님의 스토리고, 그거는 그 영화고, 그거는 거기고, 그거는 아이스강이고, 그거는 그거고, 네, 나는 나고, 이렇게 통합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맨날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아, 근데 믿음 있는 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명환 작가라고 하는 이 가정하에 내가 아직 아닌데 믿음으로 가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명환 작가처럼 선택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믿음 뒤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까지 내가 받잖아요. 음, 그 정보에서 내가 또 핸들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찾잖아요. 네, 이런 길로 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음, 그게 누구예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맞네요. 네. 이해돼요? 네.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제니처럼 행동해요. 예. 네. 제니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는 포레스트 검프 잠깐 갔다가 또 났다가 또 갔다가 또 떠났다가 아, 적응을 못하고. 맞네요. 예. 그리고 원피랑 거랑 마지막 맞죠? 병이 싹 걸려가지고 또 다시 찾아왔다가.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예. 결국에 마지막에, 죽잖아요. 예. 네. 제니가 그렇군요. 결국에는 깨달은 건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아, 뭘 깨달았어요? 예.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깨달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진리는 결국엔 네. 안티프레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진리를 붙잡으면 좌파처럼 그, 그 겉도는 삶, 그걸 공허한 삶, 그 나름 막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 공산주의 있는 애들하고 막 뭐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다 헛소, 심지어 얻어 맞으면서. 예. 여자를 그렇게 때리고 그게 다 공산주의를 사실 다 뭐라고 그 디스하는 거잖아요. 음, 실제로 좌파들의 그 어떤 철학에 그게 있어요. 다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여자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 나머지는 다 잔잔한 일들은 어떤 여성들에 대해 그래서 그 미투 사건도 다 민주당에 그런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네. 이 큰 이 덩어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아, 그죠, 그죠. 저도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쭉 내가 지금 그 과정들을 보면 전 가족을 먼저 희생시켰어요. 네. 근데 보수는 그렇지 않아요. 보수의 철학과 정신은. 맞아, 네. 자본주의에서는 가족. 난 처음에 그랜카도 맨날 가족의 얘기해가지고 난 그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네. 예. 음, 막 그런 많이 큰 욕하죠. 이상적인 그런 세상을 바꾸고 이런 데 나는 오히려 더 막 마음을 뺏겼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가족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뭐 그렇다고. 근데 난 지금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자본주의를 바꾼 거예요, 이제는. 바꿔진 거죠. 음, 제니도 나름 그 공허한 거를 어디다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음. 예. 아, 네. 대표님도 그 가족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좌파에서 우파로 되는 보수로 되어진 가정이 사실 돈을 버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거예요. 바뀐 거죠. 그렇죠. 돈을 못 벌었, 그거를, 그렇죠. 돈을 못 벌었을 때는요, 내가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도- 돈을 버는 거에 답이 있는 거, 사업을 해야 이 돼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내가 실제로 현실을 겪어봐야 돼. 현실을 내가 바꿔야 돼.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와 음, 현실은 갭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상주의를 현실로 끌어오면 부작용이 많다라는 걸 일단 여러 번 계속 느끼게, 그 어, 고통을 계속 느껴야 되는데, 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좋은 직급, 좋은 자리에, 그러니까 네. 높은 위치에 앉으면 정말 위험한 사람들. 그 현실을 뭐지?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만 갖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상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거는 그냥 20대, 10대면은 다 그런 생각이 빠져요. 네, 네, 예. 그리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이고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다 자기 생각들이 다 생성된다고요. 근데 10대, 20대 청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고생을 사서라도 경험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실이라고 하는 거 네. 딱 한마디로 하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예요. 아, 예?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직접 자기가 의사결정을 가지고 자기가 그걸 자유자재하게 틀려도 보고 부작용이 뭔지도 보고 이거를 자기가 그 재무제성표를 자기가 실제로 그거를 이게 다뤄보지 않고 네. 엄마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다루거나 아니면 타인의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다루거나 타인의 걸 통해서 거기에서 혜택만 입고 자기 이상주의를 펼쳤던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라고. 네네.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유학 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좋은 사상을 접하다 보면 네, 직접 자기가 만든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이 재무제표가 아니라 타인의 어떤 그런 얻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좋은 학위를 따가지고 좋은 어떤 직책으로 이제 좋은 어떤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네, 뭐 검사가 되거나 뭐 이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 위험하다고요. 네, 왜 위험하냐? 네, 수입, 지출, 자산, 부채라고 하는 이 항목은요, 그냥 네. 직장인만 돼도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음, 여기에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예. 된다. 네, 사업을 해야만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항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경제 IQ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제 IQ가 올라가야만이 세상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덜 틀리는 이게 그 현실주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이 어떤 깊이를 이해를 못하고 경제 IQ가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네, 이상주의 자기가 상상한 시나리오대로 가는데 거기에는 약물처럼 네. 방향성은 좋은데 목적은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부작용이요. 예. 뭐 어떤 부작용? 부작용이라고 하면 그냥 뭐가, 뭐 하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네, 문재인 정부를 딱 보면 그게 부작용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은 틀리지 네, 않았어요, 그 사람이. 네. 그죠. 근데 방향이 틀리잖아. 그 사람은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해서 맥스를 치고 경제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감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법안과 어떤 그 규율과 그 어떤 법칙과 어떤 시스템을 네, 자기가 어쨌든 이 경제 이거를 좀 더 균형 있게 좀 집값을 좀 통제하려고 다운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세 번 했던 시도가 모두 다 자기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어때요? 예, 홈런을 친 거예요. 부동산 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문재인 네, 정부 때. 네. 3억짜리가 6억, 10억씩 갔어요. 어, 예? 네, 그러다 다시 지금 예, 지금 내려오는 지금 추세인데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도 그래요. 엄마로서 처음으로 엄마가 된 거잖아요, 본인도. 네, 그러면 본인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맥스를 했냐 이거야. 본인이 경제 IQ가 있어요?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녀들한테 너 학원 가야 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조언을 주고 자녀들한테 그 시스템을 어쨌든 제공해 주는 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본인인데 본인이 그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 어, 그러면 자녀는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길게 보면 본인이 개입하는 내용들이 99%가 틀릴 확률이 높아요. 음, 그쵸. 저는 왜 이렇게 됐냐? 아이스강이라는 사람 오늘 지금 아이스강이 왜 이렇게 됐냐? 저는 저희 부모의 개입이 없었어요. 음, 부모가 일단 이혼해서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네, 거기에서 제가 딱 필요할 때 나는 교육에서 딱 필요할 때 저희 어머니도 교육에 대한 한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교육에 투자하는 거 맞아요. 한국에 교육에 투자하는 거 맞는데 잘못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더라도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더라도 부자의 영어를 배워야 돼요. 음, 부자예요. 근데 저는 딱 그 시점에서 말레이시아 갔고 호주로 갔어요. 예, 그리고 호주에 딱 가가지고 제 인생이 변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2011년도 그 세미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영양제 판매했던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거. 음, 그리고 내가 댄스 강사를 하면서 원래는 댄서였다가 혼자 그냥 멋있게 추고 스타일 옷을 멋있게 입고 막 여자들한테 음, 인기 있으면 된 거에 넘어서 완전 다른 산업이 뭐예요? 가르치는 일, 말을 해야 되는 일을 했단 네, 말이에요. 예. 네, 그쵸. 누군가를 댄스를 춤 잘 추게, 몸치도 춤 잘 출 수 있게끔 다시 티켓을 끊어서 내 클래스에 다음 주 화요일에 오게끔 하는 영업을 해야 됐다고요. 영양제 파는 영업도 했고, 사용, 스피치 하는 영업도 했고, 예. 무대 위에 서는 영업도 했고,
댄스 네, 강사, 사람들을 더 모이고 더 오는 영업도 했고, 예, 동영상에 나오는 영업도 했고, 내 몸으로 개그를 하는 영업도 했고, 센스를 내 그 전에 댄서 그 연애 쪽에 그 어떤 예술 쪽에 그 어떤 창의력을 다 어때요? 영업 쪽에 갖다 바치다 보니까 수입 지출이 처음에는 이렇게 쌓여지면서 어때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이런 책이라는 여기에서 어때 적용되면서 비즈니스 언어를 또 다시 여기에 통합시켜보고 여기에 통합시켜보고 포레스트 검프처럼 해본 거예요, 그냥. 아, 네, 유학 가서 음, 변한 게 아니라. 그죠, 그 그죠. 새로운 환경에 가지고 영어 개뿔도 못하는데 영어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확하게 그렇게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음,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지금의 제가 생긴 거예요. 똥인지 된장이 다 네, 먹어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한참 시간이 필요했어요. 순수익이 올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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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날에 저희 어머님한테 아, 이 집을 자본주의 집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냥 가정집으로 가서는 이래서는 우리 미래가 없다. 음, 그래서 싹 다 색칠을 해가지고 흰색 페인트를 해가지고 그다음 뭐 했어요? 사람들 콜드콜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내가 네, 다른 사람한테 콜드콜해서 인터뷰했다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마케팅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단계 미래라고 하는 그때 뭐 그런 채널을 막 운영하면서 어쨌든 인터뷰를 다 하고 사람들 한 60명 정도 어쨌든 또 콜드콜 하는 사람들 직원도 고용하고 네, 그게 다 사업이에요. 음, 그리고 순수익 올리기 위해서 이거 제거하고 저거 제거하고 저거 제거하고 굳이 오프라인 강의를 안 뛰고 전화 통화로 내가 컨텐츠를 제공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막 네, 전화 통화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고 입금을 받고 예. 음, 그리고 네, 딜리버리를 하고 네, 네, 똑똑하지 못하다 보면 인터넷을 많이 못 다루다 보니까 전화로 결국엔 지금까지 내 매출이라든가 수수익 다 전화로 올린 거예요. 그쵸, 맞아요. 한정된 자원을 맥스를 하려고 저는 바보처럼 뛰었던 거예요, 지금. 속성은 똑같아요. 타인의 성공. 잘 가르쳐야 되고, 타인이 몸치라도 춤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영업을 주먹구구식이라 하더라도 나처럼 내가 본 거에 대해 명확하게 그 사람을 빠른 시간에 보여야 돼. 내가 14년이 걸렸다면 이 사람은 2주, 3주, 5주 안에 다 보여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내가 계속 준두했었고, 그래서 내 줌의 양이 2시간 막 3시간씩 하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 부모의 개입이 없었더니 이렇게 잘 컸어요. 우리 엄마가 지난번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쉬운 점이 놓친 부분들이 그래도 어렸을 때 좀 더 내가 옆에 없었던 게 자기는 제일 후회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그래가지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어. 난 정말 그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나이 26살까지 먹고 나서 나이 처음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때 26살 그때 처음으로 같이 생활을 해봤어요. 어, 원룸에서 정왕동 원룸에서 7천짜리 전세에서 어, 그때 한 26살이요. 6년인가 같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3년에서 6년 정도 됐거든요. 아, 많이 지금 불편하셨겠어요. 한국에 12년 차니까. 음, 예. 네. 개입이 없는 게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수 그래서 있었던. 정부가 우리를 개입하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들 대부분 뭐예요? 공산주의 정부들은 대부분 뭐예요? 개입해야 돼요. 네. 근데 자본주의 정부는 어때요?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에요. 음,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했던 말 중에 자기가 뭐 뭐라고 했나? 케이팝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봤대요. 어떤 기자가 외국에 네. 나갔는데.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 정부가 개입을 안 해가지고 그 정도 성공했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랬더니 거기 음, 어떤 한 교수가 만약 자기 학생이라면 그 대답을 A 플러스 주겠다고 하더라고. 어, 어,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예요, 피디님. 항상 개입해가지고 더 의존도를 높이게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어, 독립적으로 세게 만들고 개인 파워를 높이는 게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짧게 보면 고통이에요. 네, 짧게 보면, 예. 공산주의 짧게 보면 온통 열매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무산주의예요. 풀어주겠다. 네.
짧게 보면 어때요? 청년들 일하지 않고도 저걸 보장받으면 게임도 더 잘할 수 있고, 술도 더 잘 마시고, 고기도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결국은 안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돼. 자본주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든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단 만 원 한 장이라도 그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만 원인데. 어,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그, 이재명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원금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의 특성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예요?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난 둘 다라고 생각해요. 속성이 그 두 가지가 둘 다 있, 있어요. 둘 다 있어요. 나쁜 사람은요, 네, 예, 그냥 나쁜 사람은요, 네, 데이터가 네. 다 글로 발전해 있어요. 물로 발전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아, 나쁜 쪽으로 다 그렇게 발전해 있다고. 번역한다. 쪽으로. 아, 왜냐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걸 부정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좋은 사람이 얘기했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해야 되기 때문에 미워해 네. 증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음, 좋을 수가 없다. 어,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맞네요. 영웅을 싫어하고 좋은 걸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 절대 그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어, 네네. 아, 이게 엄청 크구나. 그래서 나쁜 네, 사람은 나쁘게 개발돼요. 돈 많이 벌어도 더 나빠져요. 그죠, 좋은 그죠. 위치에 가도 더 나빠져요. 좋은 아, 사람은 돈 없어도 좋고 네, 돈 많으면 또 좋게 써요. 좋게. 네, 그래서 맞아요. 딱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균 같다고. 네, 우리 장 속에는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우리 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부패균하고 유익균 있죠. 이렇게, 네. 부패균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요? 유익균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 근데 부패균 세력이 훨씬 더 세죠. 네, 유익균 세력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작아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네.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요? 그 사람이 그 환경, 그 사람 그 배경, 어, 그 배경을 통해서 똑같은 아빠 밑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둘 다 인터뷰했대요. 왜 어, 당신 알코올 중독자 됐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때리고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에 꽐라대가지고 들어오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쌍둥이한테 물어봤대. 왜 이렇게 자수성가를 했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우리 아빠가 맨날 엄마를 때리고 뭐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막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 절대 그런 아빠는 되지 말아야 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라고. 아,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 똑같은 맞네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배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유전자인데 어때요? 다르죠. 잘, 네. 그게 결국엔 그 운이죠. 사람,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고객이든 나라 그렇죠. 정치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든 그 속성을 보고 잘 속성을 파악해야 봐야 돼. 되는, 속성을 봐야 돼. 네, 그래서 속성. 쓰레기처럼 살면 안 돼요. 집중을 안 되면 다 좀비가 되고 쓰레기 되고 부패균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집중을 안 하는 게 죄네요. 죄다. 맞아요. 이해가 더 됐습니다. 집중하는 게 죄다. 집중을 하려고 저희는 제가 대표님과 계속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네. 콜투콜 하면서 또 뭐죠? 저희가 1대1을 네. 받고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계속 저희 반복을 듣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돼가는 거잖아요. 집중. 피디님이 시간을 네. 쓰는 만큼 저도 피디님한테 시간 쓰잖아요. 네. 보통 아, 승부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이 네. 시간을 안 쓰고 쾌락에 더 쓰거나 호캉스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저처럼 하지 않고 다 자동화로 만들어요. 그쵸, 맞아요. 요즘 다 자동화로 만들죠. 시스템 자동화가 나는 틀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작년에 이미 다 깨달았어요. 음, 인강만 내가 팔았을 때 작년이었거든요. 네, 인강이 작년이셨어요? 예, 2024년? 아니죠. 아, 재작년이죠. 23년. 23년이에요.
네, 네, 인강만 팔았을 때 2023년이니까 네.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그때 다 깨닫고 2024년에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면 다시 1대1. 1대1 코칭만 하기로 했어요. 그게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은 세팅을 다 세 가지 세팅이 있잖아요. 1대1 코칭도 있고 네, 퀸즈 대학도 있고 줌으로 하는 라이브도 있고 네, 세 맞아. 가지 다 주는데 여기서 원싱을 내가 1대1로 붙잡잖아요. 계속. 네, 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여기에 답이 있어요. 1대1에. 어, 그러면 진짜 대표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24년도에 제가 대표님을 만난 건 저에게는 우연의 발견이고, 그렇죠. 네, 저는 운이네요. 진짜 운이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이유가 제일 저렴한 시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짧은 기간인데 점점 1대1은 점점 비싸질 거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비싸지거나 왜냐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제일 우리나라의 저는 최고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1대1은 유일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속성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치는 거 부모님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되게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다 알아서 봐야 되는 그 부자들은 대략 사람들의 속성을 웬만하게 보죠. 정말 그 트럼프 같은 그런 존재들은 그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시작점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 부모들이 보려고 하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속성을 깊이 알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과 네 내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갑자기 우연의 발견으로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그거를 지속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했던 거랑 완전 레벨이 다르죠. 그냥 돈만 많은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자들은 그런 교육을 받나요? 우리 돈만 한국의 많은 부자들의 네, 부잣집도 자녀한테 네, 돈이 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데 네. 자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부자들 다 알고 있어요. 아, 음, 그걸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네. 사람들도 머리를 써야 되고 레버를 써야 돼. 근데 내가 그걸까지 고민할 게 아니겠죠, 지금은. 아,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되는 고객들이 그런 고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부자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걸 제프님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걸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복이다. 우선 지금 이거 23년, 24년 정리해 가면서 제가 이제 점점 이거 1대1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느낌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래서 순간, 우연의 발견으로 저는 진짜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 그 대표님 제자들이 점점 성공을 하고 있고, 이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지금 주은수 대표 PD님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네. 이유는 대표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지금 갑자기 또 뭐죠? 그 구독자 수가 갑자기 4만 명 막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제자가 잘 되니까 대표님 구독자 수도 또 잘 되는 이 협력 관계의 모습을 제가 또 눈으로 직접 제가 보고 경험을 하는 그거 보면서 되게 굉장히 많이 배워요. 네. 야, 진짜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잘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지금 제가 보는 거죠. 네. 그레스 대표님 마음은 근데 어떠세요? 대표님 킨즈 대학 들어보니까 내가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섬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 딱 표현하기 쉽게는 이제 주문수 대표님이잖아요. PD님. 그랬을 때 마음이 근데 어떠세요? 내가 계획된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실감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마음은. 저는 어떻게 아마 똑같은 거예요? 구독자가 4만 명이든 40명이든 400명이든 난 똑같이 보고 있어요. 아, 구독자는 똑같이. 예, 그리고 그 음, 숫자에 대한 것들이 뭐 40만, 400만 원이면 또 모르겠지만 그냥 그 네, 숫자에 대한 부분들에 연연한 것보다 그냥 그 속성을 보고 있어요. 나는 뭐가
패턴이 뭐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 도구를 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례가 생기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도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혜택을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음, 근데 혜택. 레버리지 도구를 안 쓰고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 근데 레버리지 도구를 썼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난 그게 레버리지 유튜브라고 생각. 도구가 유튜브라고. 유튜브, 예. 그쵸. 그러면 대표님은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오히려 그 표현이 진짜 맞아요. 모든 사람. 유튜브 같은 사람은 오히려 진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적어도 수입,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해서 사업을 키우기 위한 그 중에 네. 일부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유튜브를 보기만 하는 사람들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여기에서 뒤떨어져 있어요. 이 기능, 이 경제 IQ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요. 뭔가 공부하게 되고 배우게 돼요. 음, 예. 그리고 나를 찾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한테 주는 어떤 나를 어떻게 도구로 쓸지가 음, 조금씩 희미하게 보이게 돼요. 나 자신. 네, 자기 이름을, 맞아요. 근데 내가 끊임없이 내가 해놓은 게 없이 맨날 남의 걸 보면 이상주의가 돼요. 제가 아,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현실이 없어요. 네. 예. 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근데 내가 직접 해보면 그 차이가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실제로 많이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요. 음, 예.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해낸 것처럼 또 생각해요, 실제로. 음. 네. 자신이 했다. 음. 물론 자신이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 네. 상관관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음, 뭐 네, 저희 퀸즈 있죠. 대학을 듣고 유튜브를 찍는 거랑 네. 그냥 혼자 10대, 20대가 그냥 떠들어서 찍는 거랑 달라요. 네. 혼자서 음, 떠들어서 그렇게 오래 찍을 수도 없고, 원래는. 네. 네. 근데 퀸즈 대학에 대한 내용을 듣고 1년, 2년, 3년 막 리뷰만 해도 네. 수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구독자 음, 수도 오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 경험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나한테는 어때요? 그 시간 내가 그렇게 안 보내면 그냥 유튜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 음, 대학 졸업생이나 되고 그냥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이 되고 근데 음, 유튜브에 누군가의 시다바리 되더라도 누군가의 컨텐츠에 대한 리뷰만 하더라도 영화를 보고 영화의 리뷰만 하더라도 네. 퀸즈 대학 보면 퀸즈 대학 리뷰만 하더라도 포레스트 검프처럼 그냥 단순히 그 하나에 대한 내용이 사상이 딱 접하면 그 사상을 내가 다시 내 입으로 토해내는 역할만 했는데 네. 그 사람은 일반 유튜브 소비자들하고 완전 어나더 레벨로 성장돼 있는. 음, 그게 지금 준수 PD님한테는 그게 제일 지금 아마 제일 클 거예요. 네. 그게 뭐가 됐냐면 사실은 양자 물리학을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어, 이, 영자 물리학. 예, 이걸 경험하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음, 이 심리를 한번 경험하면. 아, 내가 아, 사람한테 주목받고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다는 거를,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네. 다시 원래로 못 돌아가요. 와,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원래는 네. A 구간, 즉 소비자 구간에만 있었어요, 원래 내가. 유튜브 소비만 하던 구간에서 찌질이처럼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던 사람에서 네. 갑자기 내가 B 구간, 즉, 예, 유튜브 콘텐츠 막 수백 개씩도 막 찍고, 그 음, 찍은 영상이 내가 막 사람 별로 처음엔 볼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어쨌든 상관관계로 누군가의 푸시와 어떤 그런 어떤 압력이 있든 그게 숙제든 뭐든 어쨌든 함께하는 동안에 그 그쵸. 유튜브를 찍어내는 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라면 그걸 해냈을 뿐이에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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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막 만 명, 2만 명, 3만 명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B구역으로 갔을 때 네. B구역으로 한번 경험하고 A구역도 알고 B구역도 알고 이 동전의 양면성을 경험한 사람은요, 네. 달라요. 음, 이 사람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원래 본인으로 못 돌아가요. 어, 근데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냥 A구역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있다 B구역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맨날 고민만 하고 포기만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들은 네. 영영 우리 같은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죠. 음, 근데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이해를 하겠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얻으면 이제는 내 인생이 좀 괜찮구나.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이제는 어떤 흐름인지 알겠구나를 이제 스스로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에 상관관계였던 사람들 버리기 시작해. 아, 버리는 이유가 다양해요. 먹튀하려고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네. 사람들은 가격을 매기고 버려요. 네? 가격을 매기고 버려요? 그렇죠. 가격을 매기고 버린다는 게 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돈이 안 돼. 네. 그러면 돈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어, 그냥 그게 곳곳에 계속 발생된다. 우리 측근들도 그렇고 다 곳곳에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어, 될 것 같으면 갖다 붙어요. 기회주의자처럼.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해봤는데 내가 기존에 버는 돈보다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어쨌든 돈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공백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 공백을 단순히 공백을 1년, 2년, 3년, 실제 나처럼 9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가격을 매겨요. 그래도 피디님 생각에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 경험과 그 가치와 그 가격을 어떻게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다 가짜라는 얘기를 제가 음, 말씀드립니다. 퀸즈 대학이 얼마다 하면은 그 가격이 가짜인 거예요. 네, 그 가격을 통해서 내가 일단 그 변화에 대한 맛을 봤잖아요. 네, 그 가격을 거기다가 지금 당장은 그게 비싸 보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쵸. 가격만큼 한다고 돈값만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나중에 되돌아보면요. 그래요? 그 값어치가 네, 진짜 관점 있는 사람은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해요. 음, 근데 관점이 없을 때 보통 우리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니까. 위험한 음, 직업이라니까요. 어, 왜냐면 가난하기 음, 때문에 그 관점이 없이 결국에 또 다시 원래 원본의 돈으로 측정하고 가격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거. 비전으로 측정하고 가치로 측정하고 그 경험을 내가 얻었던 이 경험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속성을 측정하지 못하고 네, 계산기가 다르다니까. 네. 네. 그리고 결국엔 믿음으로 못 그렇죠. 참고 또 나가는 거 그렇죠. 잊지 못하고. 그렇죠. 어, 제가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하고, 나라도 지금 이런 경험도 하고, 근데 그 경험 속에서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관점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배우는 게 많이 다른 것 제가 같아요.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다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라는 사람이 개입이 안 됐다면, 네, 나라는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됐다면 그 사람 인생의 원본의 인생을 다시 딱 보면 네, 1년, 2년, 2025년, 2026년 지나도 안 변해요, 인생이 그렇게. 맞아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딱 그 차이예요. 나라는 네, 사람하고 하면 이렇게 변하는데 거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은 대부분 그냥 죽어 있다니까요. 시체가 갑자기 부활해요. 아무런 역할을 안 했는데. 그 아니죠.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습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자기 인생에서 그게 40대에 나를 만날 수도 있고, 50대에 만날 수도 있고, 60대에 만날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나 같은 네, 도구를 평생 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 나 같은 도구를 만나는 그 시점부터 달라지는 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도 제 인생에서 그런 도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좋은 그,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에 수많은 사람 스쳐 지나가는데 만약 그 중에 그런 중요한
귀인들이 안 만났다면 지금의 지금의 대표님. 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오늘도 진짜 대표님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연결, 어떻게 이렇게까지 연결이 다 될까? 네, 그만한 내공이 있으셨고 관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